치트라를 떠난 차는 3,000m를 훌쩍 넘는 산드루 패스를 지나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기착지 중 하나였던 도시 길기트로 갑니다. 치트랄에서 길기트로 가는 길은 10시간이 훌쩍 넘는 먼 여정입니다. 절반은 사람이, 절반은 강물이 나눠 쓰는 길 위에는 그 굽이만큼이나 오랜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치트랄 강, 이 엄청난 수량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힌두쿠시 산맥의 끝자락으로서 중국이나 실크로드를 건너온 순례자나 상인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올 때 내려오게 되는 가장 인도 끝자락이었습니다. 또 인도를 떠나서 실크로드를 떠날 때 시작되는 바로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차량과 또 길들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깊은 계곡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아주 가느다란 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은 좁은 길일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야말로 문명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이었던 곳입니다. 1980년대 초 도로가 정비되면서 예전보다 길 사정이 좋아지긴 했지만 장시간 운전해서 가기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산길이죠. 이 험난한 길에서 운전자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굽이치는 물살과 가파른 절벽 사이. 그 비좁은 틈에 앉아있는 노점상은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나타난 운전자들의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산길에서 이렇게 싱싱하고 많은 과일을 만나게 될 줄이야. 잿빛 절벽과 탁한 강물만 보고 오던 눈이 확 맑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이 치트라를 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신라 시대에 중국이나 또는 신라에서 인도로 불교를 공부하러 배우러 오시던 분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 치트랄에는 그 포도와 자황이 풍부하게 나온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트랄의 아름다운 경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포도나 자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샨두루 고개로 넘어가는 이 길목 쪽에 마침 이런 과일 가게가 있는데요. 이 길이 굉장히 척박한 길처럼 보였는데 여기 과일 장수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갑자기 여기가 저 푸른 초원과 과일들과 아주 풍성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포도도 있어서 이 길을 지나던 스님들이 기록에 남겼던 그 포도가 어떤 포도인지 한번 직접 맛도 보고 구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불교 기록에서 읽었던 한 문장이 눈앞에 재현된 것만 같아서 역사를 연구하는 제게는 아주 의미 있는 풍경이었는데요. 낯선 과일, 친근한 과일, 종류도 참 많았습니다. 살람 알리쿰. Where is this grape come? Is it Chitral or? It's Kabul. And how about this? Chitral. And this grape? Also Chitral. 지금 보시면은 약간 밝은색 나는 청포도가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온 포도라고 하고요. 여기 약간 진하게 되어 있는 포도가 치트랄 포도입니다. 근데 카불 포도가 약간 더 가격이 비싸고 아무래도 수입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씨앗이 없는 포도고 여기는 씨앗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치트랄에서 온 생산되는 그런 포도입니다. 여기서 사는 과일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차디찬 물에 잠깐만 담궈두면 냉장고는 저리 가라거든요. 이렇게 즉석에서 세척까지 해주니 손님은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슈크리야. 드디어 포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대 인도를 답사하고 왕호천축국전을 쓰신 해초 스님도 이 맛을 보셨겠지요?
아마 이곳을 지나셨던 신라시대의 hil조 스님은 지금 저보다 훨씬 목마르고 지친 상태에서 여기를 지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포도를 발견하고 드셨을 때 얼마나 반갑고 또 이 포도가 얼마나 그 갈증을 해소해 주었을지. 사실 저만 해도 이 길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갈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 오아시스 같은 곳에 와서 이렇게 포도를 먹다 보니까 얼마나 휴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무리 비싼 과일이라 해도 이 길 위에서 먹은 것만큼 값지고 달콤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포도 한 알에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고 저는 다시 산길을 달려갑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만 생각한다면 한없이 지루하고 먼 길이겠죠. 하지만 이 여정 자체를 미지의 모험이라 생각하는 저는 창밖의 풍경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아쉬웠습니다. 여기 고도가 2300m가 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 있고요. 마치 저 높은 설산을 구름도 넘기 힘든 것처럼, 넘다 지친 것처럼 완전히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저런 만년설이나 설산들에 있는 눈들이 자꾸 녹아서 걱정인데, 저기에 만년설이 계속 쌓여 있고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우리가 보신 치트랄 강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저 눈이 잘 버티고 더 만년설이 잘 살아남기를 기원해 봅니다. 해발 3000m를 넘나드는 이 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인적도 드문데요. 그런 길 위에서 의외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방금 아까 앞서 갔던 그 오토바이 타고 캠핑 간 분들 것 같은데, 길가에 그 침낭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챙겨가는 길입니다. 아마 떨어뜨린 거 알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 도착한 다음에 없어진 거 알더라도 혹시 우리를 만나면 전해줄 수 있으니까. I found your bag. 다행입니다. 만났습니다. Thank you. 마침 되돌아오는 침낭 주인과 마주쳤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산드루 패스를 넘는 길은 1년의 절반 동절기에는 폐쇄됩니다. 그러니 여름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원을 질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해발 3800m에 육박하는 산드루 패스의 정상입니다. 네, 드디어 산드루 패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높은 산맥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뚫린 하늘로 파란 하늘과 구름들이 보이는데요. 정말 하늘 호수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산드루 패스. 하늘과 맞닿을 듯한 이 고원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고요한 땅으로 불립니다. 깊고 깊은 그 정막 속에는 어쩌다 찾아온 여행자를 반기며 말을 거는 언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외딴 곳까지 놓여있는 사람의 흔적이 신기하고 반가워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올라왔냐면요, 지금 이 산드루 패스를 지나면서 이 언덕마다 이게 흰색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흰색 글씨를 도대체 뭘로 써놨나 궁금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보니까 이
돌을 정성스럽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그 석회를 입혀서 글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실크로드에서 그 쿤자라 패스나 아니면 힌두쿠시 산맥, 카라코럼 산맥을 넘어서 오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그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루트마다 이런 표시를 해놓고 어떤 그 길을 안내한다든가 환영한다는 표시를 해놓는다라는 것이 그 옛날부터 전해지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온 산이 응원해주는 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나이스 미쳐겐. 아, 이게 무슨 인연인가요? 고개 아래에서 침낭을 주워줬던 분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제가 신기하고 반가워하는 사이에 주섬주섬 짐을 풀더니 어느새 차를 대접하겠답니다. Tea of milk or without milk? 나 밀크. 이게 부산시대라 켜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끓고 있습니다. 얼그레이 파키스탄의 먹거리를 통틀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게 바로 짜이일 겁니다.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은 달콤한 차이. 저도 도시에선 참 많이 마셔봤는데요. 3,000m가 넘는 이런 데서 마시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 차이를 권한다는 건 환대와 호의의 표시라는 걸 잘 알기에 더욱 고맙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먹는 차이는 항상 맛있지만 이 한 잔은 왠지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고원에서의 티타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Thank you. 땡큐. 땡큐. 드디어 차가 완성됐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 차를 끓이기 전에 향만 맡아본 걸로는 약간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은 그런 맛이 났는데 지금 이제 밀크티로 만들었거든요.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Very sweet and very nice. 유쾌한 사람들과 달콤한 차이를 나눴던 산드루 패스의 추억,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들 앞에 놓인 길이 늘 평탄하기를, 인샬라. 저는 다시 험한 길을 부지런히 달리고 달려 길기트 발티스탄 주의 주도이자 파키스탄 북부에서 중요한 여행지 길기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카라코럼 산맥이 시작되는 길기트에 와 있습니다. 기존까지의 길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따라오는 길이었다면 길기트서부터는 카라코름 산맥을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길기트 강을 건너며 도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길기트에서 바라보는 이제 마지막 힌두쿠시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길기트가 건너서 지금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 지역은 물살이 굉장히 세서 그런지 옛날에는 기둥을 세우고 다리를 세울 수가 없어서 되게 성수교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에서 발원해 도시를 흐르는 길기트 강은 이 지역의 젖줄, 생명수입니다. 길기트는 땅의 대부분이 산악 황무지와 초원이지만 깨끗한 빙하수가 흐르는 강가의 땅은 비옥합니다. 그 맑은 물이 기른 풍성한 농작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왔죠. 대다수의 주민이 오랜 세월 동안 농부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처음 만난 도시와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 사는 법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장 구경이 최고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이렇게 입맛 당기는 길거리 간식까지 먹어주면 금상첨화죠. ये पहाड़ों का बर्फ है, पहाड़ से लाते वादी बगरोट से बर्फ आता है और गर्मियों में ये दवाई भी है और लोग बहुत खाते हैं ये। 빙하라고 해서 그런지 얼음 갈리는 소리가 더 시원하게 들립니다. 설산 아래 고산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빙하빙수 골라간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정말 입안이 얼얼해지는 빙수인데요. 이 위에 올라간 이 빨간색 소스가 이게 장미향이 나는 그런 맛이거든요. 장미향 빙수입니다. 빙하빙수는 길기트 최고의 여름 간식입니다. एक तो ये दवाई है हाँ ये फिकर के कह रहे हैं उसके लिए दवाई है मैदे के लिए दवाई है 이 얼음이 저 설산에서 나온 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천연 빙수인 셈인데요. 지금 제가 마치 그 설산을 삼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시원해서 제가 약간 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이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더위가 물러가는 시원한 맛입니다. 아주 반했습니다. 파키스탄 시장에 올 때마다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론 이런 미식 여행도 참 재밌습니다. 여기 마탕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튀김인데요. 이게 뭘까요? 한번 맛을 한번 봐볼까요? 아살람 알리쿰. 이번에도 낯선 간식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묽은 밀가루 반죽을 구멍 뚫린 통에 넣고 휘휘 돌리면서 기름 속에 넣어주면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나선형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튀겨주고요. 잘 튀겨낸 반죽을 따뜻한 설탕 시럽에 살짝 담갔다 빼주면 완성입니다. 낯선 모양에 비해서 만드는 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달콤함으로 코팅한 이 간식 이름이 뭘까요? This is jalebi. 잘라비는 파키스탄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즐겨 먹는 인기 간식이랍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손이 가네요. 당 충전 제대로 하고 갑니다.